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제주시가 주최하는 제주 포럼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도 태평양 미국의 전략과 우리 한반도의 인도 태평양에서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제하고 세미나에서 토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국회에서 국방위와 운영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주 포럼의 세션에서는 인태 전략과 우리 한반도의 시사점이나 한반도의 갈 길 이런 제목으로 하게 된 것은 아주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들어서서 아직 인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연말 정도의 완성을 목표로 지금 구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션에서 토의되는 내용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인태 전략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이 됨으로써 이 인태 전략과 관련된 국가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구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인태 전략은 오바마 정부 때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 중요함으로써 중동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중점을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가지고 오겠다 해서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중국의 부상이 급격히 되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서 인도의 중요성이 더 증대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으로 이름을 바꾸고 인태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인태 전략에 동참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인태 전략과 관계된 많은 나라에게 그런 동참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트럼프 정부와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태 전략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했고 내용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 전략과 바이든 대통령의 인태 전략은 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이는 트럼프에서의 인태 전략보다는 동맹국가의 협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좀 더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인태 전략의 미국의 목표는 항행의 자유라든가 인태 지역에서의 자유를 하면서도 사실 내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태 전략 자체는 미국에서 안보 정책에서 현재 시작이 됐었고 현재는 경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인태 지역에서의 대한민국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태 전략은 신남방 전략, 신남방 정책으로 명칭을 하면서 우리도 인태 지역에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즉 아시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남방 정책은 실질적으로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시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없이 받아들였고 중국조차도 신남방 정책은 이해를 간다라는 거였고 미국은 처음에는 인태 전략에 동참을 요구했지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공통점과 교차점이 많다. 그래서 그것으로 같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인태 전략과 신남방 정책에는 큰 이견 없이 갈 수가 있었는데 올해 5월 10일 날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앞으로 이 인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트럼프 정부의 인태 전략의 용어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면은 이 전략이 쉬울 텐데
신남방 정책에 대한 용어나 내용을 지금은 수용을 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인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신남방 정책에 대한 용어는 그대로 브랜드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 방법으로서 신남방 정책에서는 3P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P는 people, 사람입니다.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prosperity, 번영과 발전입니다. 경제적인 번영, 발전을 아시안과 인도와 같이 해나가겠다. 세 번째는 peace입니다. 평화입니다. 이것은 좀 군사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항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자유를 추구하겠다는 거였죠.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 수행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에 대한 동아시안 국가나 인도나 중국이나 미국이 거부 반응 없이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 브랜드화 됐습니다. 현재 사실 미국의 인태 전략은 미국은 많은 나라에게 동참을 하게 요구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태 전략과 관련된 국가들은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각 국가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그 관련국도 하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도 인태 전략을 동참하지만은 선별적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에 맞는 인태 전략을 즉 신남방 정책을 개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도 캐나다의 인태 전략, 캐나다가 만든 자체 인태 전략이 있는 것을 발표하셨는데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기보다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은 릴레이입니다. 바톤 릴레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서 그것을 개성 발전시켜서 다면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태 전략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합일점도 많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